괜찮은 연애를 하고 싶다면 안정형 애착을 만나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 데이트에서 혹은 썸 탈 때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사귀는데 갑자기 애인이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이제야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멀어지는 이런 회피형 애인을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분명히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도 해주고 충분히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이 집착하고 그리고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서 헤어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할 것 같은 애인, 이런 애인 만나본 적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경험을 한 관계,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죠. 근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발달을 했고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평생 가냐고요? 평생 갈 가능성이 높지만 좋은 연인,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또 이 애착 유형이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애착 유형인지를 확인을 하고 만났을 때 좀 더 비로소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데이트에서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헤어진 애인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라던가 왜 헤어졌어요? 라던가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이번 질문은 마지막 연애나 헤어진 계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상대방의 특정한 정보를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한 대화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귈 때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됐을 때 예측이 되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애착 유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CC로 만났어요. 취업을 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죠. 그래도 서로 괜찮게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안정형 애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별로였어요. 사귈 때 얼마나 연락이 안 되던지 연락이 안 돼서 정말 싸운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전 헤어진 애인의 험담이나 불만을 말을 한다면 이거는 절대 좋지 않아요.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저보다 좋은 사람이 있었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꼭 잡으셔야 돼요. 전 남친 혹은 전 여친하고 관계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실례 아닌가요? 매너가 진짜 없으시네요? 이렇게 쏘아붙이거나 되게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형이라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집착할 수가 있고 혹은 불안하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전 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얘기해 드릴게요. 즉 바로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한테 되묻거나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를 바란다면 회피 애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내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네 얘기 먼저 해라, 네가 알려준 만큼 난 알려줄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애인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전 애인하고의 관계는 왜 물어보세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혼란 애착입니다. 혼란 애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감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릅니다. 두 번째도 다른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착 유형을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야기와 또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어린 시절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썸 탔을 때 좀 친밀해지고 그리고 서로 좀 알아가려고 했을 때 물어보기 좀 적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는 사람들이 대답하기 꺼려할 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썸 타는 사이에서는 애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보다 부모님 말씀 진짜 안 들었어요. 그냥 옷도 안 입고 집 밖으로 막 뛰어나갔대요, 제가. 그래서 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딸아이의 옷을 저를 입혀서 저를 찾을 부모님들이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빨개 벗고 나갔는데 옷 입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저 잃어버렸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 좀 잘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정형 애착은 좋은 경험하고 나쁜 경험을 모두 강조하면서 어린 시절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모님하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잘 순종적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안정형 애착입니다. 근데 불안형 애착은요, 어린 시절에 관해서 깊이 이야기를 못해요. 과거하고 현재가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을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현재를 얘기하고 개연성 없이 동생의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불안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적으로 그런 그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충분히 대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충분히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못한다라는 건 지금 현재 너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 안정적으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뭔가 말이 길게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얘기했을 때 회피형 애착은요, 거짓말을 하거나 질문을 회피합니다. 글쎄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별로 기억이 없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애착은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행복했던 중요한 순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더 깊이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 첫 몇 주간 혹은 첫 데이트에서 썸 타는 사이에 애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본래 소개팅이나 첫 데이트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다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보입니다. 안정형 애착은요,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반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필요한 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안정형 애착은 질투하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세심하게 행동을 합니다. 불안형 애착이 자주 말하는 말이 있어요. 나 외로움 되게 많이 타. 넌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외롭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은 집착을 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불안형 애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의존을 해서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거나, 혹은 상대방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서 거리를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진짜 나빠서 너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이번에도 네가 떠날까봐 좀 걱정돼. 나는 내가 만난 남자들마다 항상 망했는데 너도 그렇게 망할까봐 사실 걱정돼. 나 때문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복잡한 애착 스타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불신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건 분명하지만 사랑을 주거나 받을 줄도 몰라요. 혼란스러운 애착도 있어요. 지금이니까 나한테 잘하는 거지 너 나중에도 나한테 잘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애정이 절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떨 땐 자기가 원할 땐 다장다감했다가 어떨 땐 확 밀어냈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불신이 생기면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하는지 사랑하는지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굉장히 불안하죠? 관계 초기에서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100% 식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간간이 드러나는 특정한 그런 징후들이 있고 태도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알아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물론 다양한 변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착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이 잠깐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불안애착이야, 이 사람은 회피애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정말로 회피애착인지 혹은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를 좀 다양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게 나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 바뀌기도 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는 서로 핑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특정한 행동 한 면만 보고 확정을 지어서 판단을 할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친구를 만났을 때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거나, 혹은 이 사람 평상시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특정할 때만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를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애착 유형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한 한 행동, 그리고 한 표정, 그리고 한 몸짓, 요거 하나 갖고 상대방을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남에서 혹은 썸 탈 때 애착 유형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알려드리지만 이 심리학을 갖고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전체를 추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판단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심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많은 심리학적인 정보들을 습득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식과 능력을 기르시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